최근에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사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, 안철수 후보 각 진영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안희정 아들하고 이재명 시장의 부인 한번 볼게요. 차관님, 이 둘은 지자체장이니까 본인이 나설 수는 없단 그렇죠. 말이에요. 예.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옛날 정치인들 많이 들어오셨지만 저런 분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, 이재명 두 전직 후보의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 천군만마의 그런 하나의 원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 안희정 후보, 안희정 충남지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도정 때문에 또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니까 대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띄준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청년유세단에서 띄준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가치를 좋아했다가 이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떠나 있는 표심을 좀 갖고 오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죠.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남편 대신 또 이렇게 같이 유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 선명성이 강했던 표심들 중에 일부는 또 정의당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표를 잡아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입고 있는 옷이 민주당의 유세 율동팀 그런 데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활동한다는 건데 아버지한테 물어봤겠죠. 그렇죠.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는 거죠. 저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아들도 아니고 25살인가? 아마 학생 정도 될 건데 저 정도면은 아버지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.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할 텐데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죠. 안희정 지사가 직접은 뛰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니까 아마 선거를 앞두고 간접 지원하는 모습.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아픈 부분이 그거잖아요. 옛날에 이재명, 안희정이 있을 때 지지율이 다 문재인 후보랑 합쳐서 51% 정도 됐는데 경선이 끝나니까 40%로 내려갔잖아요. 그 11%가 어디로 날아갔어요?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던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안 오고 지금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안철수 후보한테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표를 끌어안는 아픔, 그 표를 못 끌어안는다면 확실히 못 끌어안는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불러서 소주 포탄주도 한잔하고 한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안희정 지사 아들이 정균 씨인데요. 저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그 청년 유세단 율동팀이랍니다. 청년 유세단 율동팀. 그러니까 율동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즐겁게 해주는 건데 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고 좋은 게 그 아버지가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던 날 오히려 본인이 나이도 어리지만 본인이 그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따뜻따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해주면서 캠프 분위기를 좀 정돈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앳돼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방향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지금 오히려 좀 상당히 되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서 동교동계, 상도동계 이렇게 옛날 정치인분도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더 효과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신하고. 저는 최근에 이게 인물 영입 전쟁 보면요. 항상 원칙도 없고 검증도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인물은 어떤 게 예를 들어 누가 정권 잡을 것들이니까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보겠다. 이런 게 기회주의나 해바라기 성인 사람 배제해야 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무원칙하고 또 이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영입해야 되잖아요. 그것도 이게 좀 부실하고 오로지 이게 표만 되면 무조건 이게 영입하는 저는 이게 좀 영입도 이런 원칙과 검증이 필요하다.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또 한 번 이분은 영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양새거든요. 그렇죠. 박영선 의원이 사실 그 탈당설도 나돌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나의 그것이 아마 후보봉으로 다가왔을 거예요. 근데 박영선 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합류한 것뿐만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뛰고 있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탈당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까지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폐쇄성, 확장성의 문제, 소위 말하는 패권의 문제까지 이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. 박영선 의원이 또 저렇게 열심히 뛰므로써 당내에 박영선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문 의원들도 지금 다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 박영선 의원이
같이 그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. 문재인 후보가 잠시 조는 저 장면을 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마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. 예. 저걸 갖다가 자신의 SNS 계정에다 올림으로써 상당히 문재인 후보의 그러니까 고단한 여정을 보여주면서 또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저렇게 좀 힘들어하구나 그런 예. 짠한 모습을 불러일으키잖아요. 역시 박영선 의원이 언론인 출신다운 그런 또 예. 기질을 발휘한 거죠.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.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박영선 트위터 글 하나 소개. 박영선 이게 물론 오래전에 2014년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 그 당에 그때 글인데 이래 해놨어요.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. 이게 어떤 시를 인용했는데요. 제가 이게 이번에 그 딱 지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안희정 지사가 직접 뛰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니까 아마 선거를 앞두고 뭐 간접 지원하는 모습.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아픈 부분이 그거잖아요. 옛날에 이재명, 안희정 있을 때 지지율이 다 문재인 후보랑 합쳐서 51% 정도 됐는데 경선이 끝나니까 40%로 내려갔잖아요. 그 11%가 어디로 날아갔어요?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던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안 오고 지금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안철수 후보한테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표를 끌어안는 아픔, 그 표를 못 끌어안는다면 확실히 못 끌어안는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불러서 뭐 소주 포탄주도 한잔 하고 한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에다가 이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떠나 있는 표심을 좀 갖고 오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죠.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남편 대신 또 이렇게 같이 유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지금 아무래도 그 선명성이 강했던 표심들 중에 일부는 또 정의당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표를 잡아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입고 있는 옷이 민주당의 유세 율동팀 뭐 그런 데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활동한다는 건데 아버지한테 물어봤겠죠. 그렇죠.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는 거죠. 저 아직 뭐 사회생활을 하는 아들도 아니고 25살인가? 아마 학생 정도 될 건데 저 정도면은 아버지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.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할 텐데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죠.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안희정 지사 아들이 정균 씨인데요. 저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그 청년 유세단 율동팀이랍니다. 청년 유세단 율동팀. 그러니까 율동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즐겁게 해주는 건데 저분이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고 좋은 게 그 아버지가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던 날 오히려 본인이 나이도 어리지만 본인이 그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따뜻따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해주면서 캠프 분위기를 좀 정돈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앳돼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방향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지금 오히려 좀 상당히 되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서 동교동계, 상도동계 이렇게 옛날 정치인분도 그렇죠.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더 효과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신하고. 저는 최근에 이게 인물 영입 전쟁 보면요. 항상 이게 원칙도 없고 검증도 없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사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후보, 안철수 후보 각 진영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안희정 아들하고 이재명 시장의 부인 한번 볼게요. 이 둘은 지자체장이니까 본인이 나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오늘 뭐 옛날 정치인들 많이 들어오셨지만 저런 분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, 이재명 두 전직 후보의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 천군만마의 그런 하나의 원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뭐 지금 안희정 후보, 안희정 충남지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도정 때문에 그것도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니까 대신 지금 좀 뭐 어떻게 보면 띄준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청년 유세단에서 띄준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가치를 그래서 이 인물은 어떤 게 예를 들어 누가 정권 잡을 것들이니까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보겠다. 이런 게 기회주의나 해바라기성 인사는 배제해야 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무원칙하고 또 이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영입해야 되잖아요. 그것도 이게 좀 부실하고 오로지 이게 표만 되면 무조건 이게 영입하는 저는 이게 좀 영입도 이런
원칙과 검증이 필요하다.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또한 뭐 이분은 뭐 영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양새거든요. 그렇죠. 저 박영선 의원이 사실 그 탈당설도 나돌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나의 그것이 아마 후보풍으로 다가왔을 거예요. 근데 박영선 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합류한 것뿐만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뛰고 있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탈당했던 김종인